갑자기 오미크론이라는 변수가 생긴 시장 상황 어떻게 봐야 될까요? 큰 그림 그려보겠습니다. 큰 그림도 좀 변화가 있는지 유한타증권의 오경택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각계각층에서 이 오미크론이라는 키워드를 다각도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변이를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WHO에서는 어떤 입장인지, 그리고 제약업체에서도 각각 대응이 조금은 달라 보입니다. 특히나 현재 시장에서는 또 스푸트니크 V가 오미크론에는 효과가 높다 이러면서 지금 관련된 종목군들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현재 전 세계적으로 오미크론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나요? 네, 주말에 이제 오미크론 이슈가 이제 부각이 됐는데, 특히 이제 WHO에서 우려 변이로 지정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오미크론에 대한 그 우려 사항이 더 확산된 그런 상황인데요. 최근에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그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이제 오미크론으로 명명된 바이러스가 계속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가장 이제 주목이 되는 게 그 돌연변이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감염 위험이 크다는 게 가장 좀 우려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미크론의 그 발견된 일정을 살펴보면 그 11월 9일에 처음이 발견됐고 24일에 이제 WHO에 보고가 됐는데 26일에 바로 우려 변이로 WHO에서 이제 지정을 그런 한 상황이고요. 일단 스파이크 단백질을 보유한 게 32개의 유전자 변이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한번 이슈됐었던 델타 변이보다 2배 정도 많은 그런 숫자고요. 일단 WHO뿐만 아니라 유럽 질병예방통제센터에서도 그 26일 날 오미크론에 대해 위험도 높은 걸로 이제 평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미크론에 대한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그런 특징적인 부분은 그 전염성이 높다라는 점, 그 다음에 기존에 만약에 백신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유무를 좀 확인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재감염에 대한 위험 등이 발생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좀 상당히 불확실성한 존재로 좀 인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제 시장에서 관심이 있는 거는 제약사들에 대한 입장 상황인데, 일단 제일 먼저 이제 바이오엔테크가 좀 적극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기존 백신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효능에 있는지 이제 분석을 먼저 해야 되는데 한 2주 정도는 걸릴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만약에 그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기존 백신이 효과가 없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새로운 이제 백신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새로운 백신을 만들어내는 데까지는 6주 정도가 걸릴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백신이 나오기까지는 일단 100일 이내에 백신이 이제 나올 수 있다라는 입장을 표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이자 같은 경우도 100일 이내에 새로운 백신 제조가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모더나 같은 경우는 이제 새 변이에 대응할 부스터샷 후보 물질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종합해 보면 일단은 2주 정도 시간 동안에 그 오미크론에 대한 분석이 일단은 필요한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그 이후에 분석된 이후에 그 기존 백신에 대한 효과 유무를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새로운 백신이 나오는 그때까지 시기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한 상황인데, 새 변이 대응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백신 개발은 그 디자인은 6주 정도가 걸리고 공급하는 데까지는 100일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스케줄이 좀 확인되는 상황이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2주간 동안에 이 데이터가 어떻게 분석이 되는지가 시장의 가장 큰 관심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대체적으로 한 100일이라는 숫자가 계속 나오는 거 보니까 한 3달 안에면은 이와 관련된 오미크론과 관련된 백신은 나올 것 같다. 네네. 대체적으로 글로벌 제약업체에서 이런 의견을 내고 있는 거네요. 지난 금요일에 네네. 모더나의 주가는 20%나 급등하기도 했는데 기대감이 상당합니다. 여기에 오늘 오전에 발표됐던 신규 확진 환자 데이터 어제는 기준으로 아직도 4,000명 언저리입니다. 3,928명 발표가 됐고요. 거기다 위중증 환자 647명, 사망자는 56
26명으로 모두 최다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에서 확진자 증가하고 있는 모습인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오미크론 이슈까지 국내에서는 아직 이렇게 뭐 오미크론 돌파 환자는 발생하지 않은 걸로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각국에서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요. 이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이제 그 확진자가 최근에 뭐 4천 명까지 달할 정도로 많이 증가했는데 국내 같은 경우에 특히 유럽도 많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코로나에 대한 확진자가 증가해도 우려 사항이 시장에는 좀 높지 않았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백신 접종이 증가를 하고 있는 그 상태였고, 더욱더 좀 기대했었던 거는 경구용 치료제 개발이 좀 눈앞에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확진자가 증가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려 사항으로 좀 작용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시기가 이제 겨울로 좀 진입을 하면서 그 새로운 또 오미크론에 대한 바이러스가 발생하다 보니 다시 한번 지금 증가되고 있는 확진자 수가 우려 사항으로 바뀌는 그런 상황이 좀 발생을 했고요. 더욱더 이제 시장에서 많이 기대했었던 거는 위드 코로나에서 경제 활동 재개를 많이 기대를 했었는데, 특히 이제 유럽 국가에서는 위드 코로나 정책이 다시 한번 좀 지연되는 그런 상황이 좀 발생을 하고 봉쇄 조치가 좀 재개되고 있는 게 가장 좀 우려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장에서 우려되는 그런 부분은 글로벌 고용 개선이 둔화되는 게 우려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공급망에 있어서 병목 현상이 이슈가 돼서 경기 재개에 좀 우려되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부분이 재차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 시장에는 안 좋게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연말 소비 시즌을 앞두고 모멘텀이 약화된 것도 시장에 좀 안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그 11월 27일 기준으로 2주간 그 국가를 아예 봉쇄했기 때문에 이런 그 국가들의 봉쇄 조치가 조금은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확진자 증가에 대한 부분이 우려사항이 이제 해소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제약사들이 2주간의 이 데이터를 빨리 분석을 해서 이 오미크론에 대한 그 백신 효과 유무를 판단하는 부분이 아무래도 좀 시간적으로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주가 이제 향후의 2주가 상당히 좀 중요한 시간들이 되겠네요. 그럼 이것이 이제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것이 투자자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텐데 연준 통화 정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지금 이제 가장 이게 시장에 민감하게 지켜보는 게 연준의 통화 정책입니다. 이번에 이제 오미크론 이슈가 됐을 때 이 통화 정책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도 많이 주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이제 11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됐을 그런 상황에는 연준이 목표에 부합하는 수준보다 높은 인플레이션이 좀 지속됐을 경우에는 자산 매입 속도 조절이 시기보다 좀 빠를 수 있다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 인상 단행하는 시기가 좀 더 빨라질 수 있다라는 그런 컨센서스가 형성이 됐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좀 테이퍼링에 대한 그 예상이 이제 12월로 예상을 했지만 12월 중순부터 테이퍼링이 이제 시작이 됐고요. 또 그 과정에서 이제 차기 연준 의장으로 제롬 파월 의장이 재지명이 됐는데, 기존의 이제 비두기적인 스탠스에서 매파적인 스탠스로 바뀌었다는 부분이 시장에서 좀 우려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많이 지켜보고 있는 부분이 이제 12월 3일에 발표되는 미국 고용 보고서인데, 일단 11월에 고용 발표 부분에 있어서도 임금에 대한 평균 증가율을 살펴볼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일단은 5%가 증가할 걸로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물가 상승세가 유지가 되고 있고 테이퍼링이 가속화되고 금리 인상 속도 시기가 좀 빨라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좀 발생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통화 정책의 또 변화가 좀 비둘기적으로 바뀔 수 있는지를 또 살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12월 FOMC가 12월 14일, 15일에 또 열릴 예정이기 때문에 이 FOMC에서 통화 정책에 대한 방향이 다시 한번 중요한 시기로 좀 작용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또 거기에 좀 맞물려져 있는 게 12월 15일까지 미국 부채 한도 그 협상을 연장하는 기한이 12월 15일이거든요. 그래서 FOMC가 열리는 12월 14일, 15일, 그 다음에 부채
그를 한도를 연장하는 12월 15일이 또 미국 시장에 있어서는 좀 중요한 기점으로 작용할 걸로 좀 예상하기 때문에 12월 15일 시점을 기준으로 시장에 대한 그 변화 여부도 체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주에 주요 증시 이벤트들 어떤 게 있는지 간략하게만 정리해 주세요. 네네. 일단 11월 30일에 중국의 PMI 지수를 발표하게 되고 12월 1일에는 미국의 11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또 12월 1일에는 이제 한국의 11월 월간의 수출입 동향이 좀 발표가 되고요. 12월 2일에는 이제 미국 11월에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되고 많이 눈여겨보는 거는 이제 12월 3일에 발표될 미국의 11월 고용 보고서를 좀 시장에서는 많이 눈여겨보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큰 그림 그려주세요. 네, 코로나19 새 변이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돌발 악재로 작용을 하면서 이제 변동성이 다시 한번 이제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은 새 변이에 대한 좀 우려 사항이 기존의 이제 델타 바이러스를 통해서도 일단 확인됐었던 그런 상황이고, 일단 변동성이 확대가 됐지만 추가적인 하락은 좀 제한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1차적으로는 지난주 금요일 미국 시장, 그다음에 금일 국내 증시까지 어느 정도 일부분은 반영됐기 때문에 낙폭이 추가적으로 증가될 경우에는 반등으로 접근하는 게 전략이 좀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